오늘 점심에 무심코 결제하신 1,500원짜리 커피와 주말에 가족들과 즐기던 무한리필 뷔페. 우리는 이 가성비 좋은 소비가 동네 사장님이나 한국 기업을 배불린다고 믿어왔습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그 돈은 지금 이 순간 필리핀 거대 자본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꽂히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가성비를 유지했던 비결은 식당 운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뒤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덩치를 키우고 앞에서는 점주들의 고열을 쥐어짠 기괴한 연금술이 숨어 있었죠. 이 판을 설계한 오너들은 직장인이 3천년을 모아야 할 1260억 원을 챙겨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걷는 대한민국 골목 상권은 외국 자본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들의 완벽한 사냥터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밥값을 결제하는 사이 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외식업계에는 상식을 파괴하는 기이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던 메가커피 창업주는 1,400억 원을 챙겨 화려하게 엑시트했습니다. 메머드 커피 역시 1,000억 원대의 매각을 진행 중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거대 자본 졸리비가 잇따라 삼켜버린 컴포즈 커피와 샤브올데이의 매각 대금은 각각 4,700억 원과 1,260억 원에 달합니다. 커피 한 잔, 고기 한 접시를 팔아 어떻게 단기간에 수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을까요? 비밀은 바로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1%에 육박합니다. 샤볼데 역시 25%를 가볍게 넘겨버리죠.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조차 한 자릿수 이익률에 허덕이는 마당에 골목 식당 간판을 걸고 글로벌 1등 기업 애플이나 가능한 마진율을 뽑아낸 기적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식적인 이익은 브랜드 파워나 뛰어난 식재료 유통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사의 화려한 엑시트 파티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가맹점주들의 빚더미가 존재합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해 막막한 예비 점주들에게 본사는 구세주처럼 다가와 선뜻 억대의 돈을 빌려줍니다. 문제는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에 적힌 금리입니다. 무려 12%. 겉으로는 번듯한 가맹 사업을 표방하지만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맹점주들에게 러시안 캐시급 이자 부담으로 너무나 가혹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간판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본사는 12%의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며 안전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점주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며 피가 말라갈 때 본사는 이들의 고열을 쥐어짜 수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벽한 연금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일개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체 무슨 돈이 그리 많아서 전국 수백 명의 점주들에게 막대한 창업 자금을 턱턱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고리대금 장사의 미천은 오너의 개인 지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금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 국책은행의 저금리 정책 자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몸집 불리기에 간접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가맹점주들을 빚더미에 앉힌 12%의 고금리 청구서. 대체 창업주들은 무슨 돈이 그리 많아서 전국 수백 명의 점주들에게 창업 자금을 턱턱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자금의 진짜 출처를 추적해보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기만적인 카르텔과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사채 장사의 미천은 오너의 개인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책은행의 정책 자금이었습니다.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창업주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맹점을 대폭 늘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심사 서류를 꾸며 신용등급 1등급도 받기 힘든 3%대의 초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국가 자금을 쓸어 담았죠. 이 대목에서 우리의 상식은 철저히 부서집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내 세금이 평범한 이웃인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사채 노름의 미천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창업주들은 3%에 빌려온 눈먼 돈을 메뉴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돈에 12%라는 기형적인 이자를 붙여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재대출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정책 자금이 오너의 주머니를 거치며 서민의 고열을 짜내는 합법적 사채로 둔갑하는 소름 돋는 연금술. 국책은행이 이 기형적인 돈놀이를 방관하는 사이 창업주들은 매장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이자 마진으로 막대한 현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점주들을 쥐어짜서 만든 25%, 41%라는 비상식적인 영업이익률.
창업주들은 이 화려한 엑셀 숫자를 무기 삼아 자신들의 완벽한 엑시트를 실행에 옮깁니다. 최근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탈출 전략은 철저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메가커피처럼 단기 차익에 대해 눈이 먼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넘겨 점주들의 단물을 끝까지 빨아먹도록 생태계를 방치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컴포즈 커피와 샤브올데이의 창업주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이 거대한 폭탄의 청구서를 아예 바다 건너 외국 자본에 직접 들이밀었습니다. 상권 보호는 무시당한 채 점주들이 1,500원짜리 커피를 수백 잔 팔아 피눈물로 빚을 갚아 나갈 때 창업주들은 우리 세금으로 덩치를 키운 브랜드를 외국에 통매각하며 단숨에 수천억 원의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60억, 4700억짜리 거품 낀 회사를 덥석 사들인 곳은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 골목을 완벽한 사냥터로 점찍은 낯선 필리핀 거대 자본 졸립입니다. 대체 필리핀 재벌은 무엇을 노리고 곧 무너져 내릴 K 프랜차이즈 폭탄을 수천억 원이나 주고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치밀하고도 서늘한 셈법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 걷던 동네 상권이 전혀 다른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끄지 않고 이들의 최종 엑시트 플랜을 끝까지 파헤쳐야만 하는 진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외식 공용 졸리비가 수천억 원의 거액을 베팅하자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단물만 빨고 버리는 사모펀드보다는 차라리 글로벌 외식 기업이 인수하여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맹점주에게도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낙관론이죠. 철저한 착각이자 순진한 오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외식 자본은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 막대한 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산기 속에서 한국 시장은 가장 가성비 좋은 거대한 현금 인출기이자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완벽한 사냥터일 뿐입니다. 졸리비의 글로벌 M&A 전략을 해부해보면 이들의 진짜 목적이 서늘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브랜드의 철학이나 맛의 비법에 수천억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가맹점주를 합법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특유의 불평등한 먹이사슬 그 자체를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외국 자본의 눈에 한국은 매우 특이하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가맹점주가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12%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라는 모든 생존 리스크를 홀로 짊어지는 동안 본사는 가만히 앉아 세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기형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이죠. 4,700억 원에 넘어간 컴포즈 커피의 재무 데이터를 잠시 살펴볼까요?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 본사가 남긴 한 해 영업이익만 367억 원에 달합니다. 샤볼데이 역시 매장 운영 수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가맹 점포를 늘릴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예대 마진과 강제적인 유통 마진을 확고히 다져두었습니다. 졸리비에게 이 두 브랜드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국, 중국, 유럽 시장 진출 자금을 든든하게 대줄 마르지 않는 화수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적 단위의 비극이 본격화됩니다. 우리가 식후에 무심코 긁은 커피 한 잔, 주말 가족 외식으로 지불한 무한리필 뷔페 밥값, 그 돈에서 창출된 막대한 이유는 이제 단 한 푼도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 재투자되지 않습니다. 점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들어진 수익은 배당금이라는 합법적인 꼬리표를 달고 매년 필리핀 마닐라의 졸리비 본사 통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거대한 밥상을 차려놓자 바다 건너 거대한 포식자가 숟가락만 얹어 국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완벽한 유출 통로가 개방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이 거대 자본이 밟게 될 다음 스텝입니다. 한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트렌드 수명은 길어야 3년에서 5년 남짓입니다. 글로벌 M&A 전문가들인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들은 이 유행이 꺾이기 직전까지 매장 수를 극한으로 팽창시키며 단기 마진을 끝까지 뽑아낼 것입니다. 골목마다 똑같은 간판이 들어서고 점주들끼리 피 튀기는 단가 경쟁을 벌이는 동안 본사는 원부자재 유통 단가와 배당금으로 투자 원금을 악착같이 회수하고 유유히 현금을 챙길 것입니다. 세금으로 덩치를 키우고 12% 사채 이자로 쌓아 올린 이 기괴한 바벨탑. 외국 자본이 예정된 수순대로 단물을 모두 빨아들이고 난 뒤 대한민국의 상권은 과연 어떤 끔찍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화려한 엑시트 파티가 완전히 끝난 3년 뒤 텅 빈 100평짜리 매장과 낡은 저가커피 간판 아래 남겨질 서늘한 결말. 우리는 이제 그 예정된 미래를 똑똑히 직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3년 뒤 우리가 매일 걷게 될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풍경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예정된 수순대로 단물을 모두 빨아들이고 엑시트한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거리를 장악했던 100평짜리 대형 뷔페와 한 집 건너마다 들어섰던 저가 커피 매장들은 낡은 간판을 단 채 무건리금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배당금이 필리핀 마닐라로 빠져나가는 동안 대한민국 상권에 남겨진 것은 12%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수천 명의 가맹점주들 뿐이겠죠. 더욱 뼈아픈 사실은 매장이 연쇄 폐업하는 순간 국책은행이 3%로 빌려준 우리의 혈세 역시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되어 결국 국민의 빚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생태계 위에서 승자는 수천억을 챙긴 창업주와 거대 자본뿐입니다. 이 참담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작은 아주 단순한 각성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성비와 무한리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환호하며 지갑을 열 때 이 불평등한 먹이사슬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지불한 밥값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고 국가 경제의 핏줄을 말라붙게 하는 기만적인 카르텔일 수도 있는 곳에 쓰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비는 곧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강력한 투표입니다. 가맹점주를 일회용 땔감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브랜드에게 더 이상 우리의 돈을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익을 나누며 땀 흘려 장사하는 진짜 자영업자들을 구별해내는 비판적인 소비,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완벽한 사냥터로 여겼던 거대 자본의 콧대를 꺾고 무너져가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 우리 세금과 점주의 피로 배를 불리는 진짜 포식자들, 그들의 지갑을 계속 채워주며 필리핀 자본의 놀이개가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